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저는 이제 절차론 두 번째 과목을 담당하는 이정욱 행정사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좀 양해를 구할게. 제가 오늘 좀 지방에 출장을 갔다 와서 좀 밖에 찬바람을 많이 맞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많이 가라앉아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약간 좀 삑사리가 나더라도 너그럽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저희 지금 2차 저희 준비인데 2차 과목 관련해가지고 뭐 전반적인 답안 작성 방법이라든지 공부해야 하는 부분들 이제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은 제가 뒤에 쭉 들었는데 앞서 이제 말씀해주신 그 변호사님께서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목도 동일하고요. 동일한 방법인데 다 이제 2차 과목들은 어차피 저희 주관식 중에서도 이제 실제 백지에 답안을 써내는 논술식이니까 다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만 약간의 이제 제가 좀 차이를 보자면은 일단 민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종적으로 여러분들이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과목을 공부하실 때 조금 더 깊이 가셔야 되고요. 절차로는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범위가 넓습니다. 이 과목 자체가 약간 좀 생뚱맞은 8개 법령을 모아놓은 딱히 연관성이 없어요. 8개가 물론 이제 행정법 그리고 공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는 연관성이 좀 있긴 한데 약간 좀 서로 달라 보이는 8개 법령을 모아놓은 거라서 처음에 공부하실 때 그 범위가 좀 넓어가지고 약간 좀 생소함을 많이 느끼시는데 민법과는 다르게 약간 저희는 횡적으로 그래서 민법보다는 약간 얕게 공부하시되 조금 더 넓게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그런 과목의 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어차피 지금 이제 저희 세 번째, 네 번째 훌륭한 강사님들께서 말씀 많이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이 행정 절차론 과목에 좀 중점을 둬서 과목의 특징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절차론 과목은 시험 범위가 4과목 중에서 가장 넓습니다. 8개 절차법이고요. 행정 절차론이다 보니까 행정 절차 법이라는 가장 기본법을 중심으로 나머지 7개 그렇게 좀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출제 유형은 이건 거의 고정입니다. 저희 항상 이제 사례형으로 해가지고 한 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시험 초기에는 말 그대로 이제 40점 한 문제 나오고 질문도 하나였는데 지금은 경향 자체가 문제는 40점인데 논제를 2개로 나눠가지고 물음을 2개씩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뭐 기출문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40점 테두리 안에서 2문제를 물어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인 사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수령 3문제 이렇게 해서 총 100점 배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게 일단 저희 이제 과목 타이틀이 행정 절차론이잖아요. 절차론이다 보니까 절차법 끝에 글자 하나 다른데 이 절차법의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지금 12회까지 저희가 작년이죠 실시가 됐는데 한 번 빼고 11회 전부 다 이 절차법에서 40점짜리 문제가 나왔습니다. 딱 한 번만 다른 법에서 나왔고요. 아마 이런 경향은 쉽게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비중을 두실 때 이 절차법이 굉장히 좀 중요한 비중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제가 좀 설명을 하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범위가 넓어서 좀 공부하기 힘드실 수 있긴 한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소위 이제 과락이라고 그러죠. 과락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좀 저득점을 피하기는 또 쉬운 과목이 이 절차론입니다. 왜냐? 이 절차법에서 무조건 40점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제대로 파고 들어가셔도 기본적인 점은 다 가져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런 점에 있어서는 또 장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사례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위에 출제형에서 40점 한 문제 그리고 절차법이 40점이 나온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절차법에서 보통 사례형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거의 예외 없이 기존의 판례들을 구성해가지고 거의 잘 바꾸지도 않습니다. 다른 시험처럼 이걸 변형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판례를 거의 그대로 갖다 쓰고 판례를 재구성해서 사안을 출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절차법 같은 경우에는 법조문이나 이론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최근에 좀 중요한 판례들 내용을 알고 그 판례를 사례화시켜서 푸는 방식을 연습을 잘 하시면은 무난히 득점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약수령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7개 과목에서 좀 균등하게 그리고 좀 이렇게 배분돼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례형과 좀 다르게 얼마나 기존에 이제 나머지 법령들의 조문을 정확하게 소위 이제 현출한다고 그러죠. 답안지에 그대로 필사하느냐, 그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성은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단기 준비 방법, 저희 지금 3월부터 시작이니까 이렇게 좀 타이틀을 잡아봤고요. 일단 지금 아까 이제 그 변호사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들어가게 된 과정이 심화 강의부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본 강의는 한번 건너뛰시고 심화 강의를 들어가기 때문에 남아있는 시간을 고려한다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공부 시간에 속도는 높일 수밖에 없어요. 1년 공부한 분들하고 9개월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차이가 좀 있긴 하겠죠. 다만 이제 속도는 높이셔야 되는데 제가 저런 것처럼 꼼수는 안 됩니다. 이걸 뭔가 제가 여기서 말하는 꼼수라는 거는 뭐 기본서라든지 아니면은 좀 중요한 내용들, 기본적인 내용들 이런 거 도외시하고 뭔가 좀 내가 보고 싶은 거 아니면 너무 지엽적으로 압축된 그런 부분을 본다. 그런 것들은 처음엔 편한데 나중에 가서는 결과적으로 독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모의고사 과정 들어갔을 때 답안지를 제대로 써낼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도를 높이시는 말은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은 교재를 자주 보시면서 회독수를 늘리는 말씀이고요. 다만 꼼수, 뭔가 좀 요령 있게 하겠다. 그거는 저희 시험에 큰일 납니다. 왕도는 있지만은 꼼수는 없습니다. 그거 하나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중요도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행정 절차법이 절대적입니다. 저희 당연히 사립점 문제 여기 나오기 때문에 사례형 위주로 먼저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약 조절이 필수적인데 12회까지의 좀 기출을 봤을 때 나머지 7개 과목에서 좀 이렇게 배분이 많이 됐어요. 분배가 좀 많이 분포가 흩어져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40점, 중점을 두고 행정절차법 위주로 좀 준비를 하시고요. 나머지 과목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그래도 써낼 수 있을 만큼 조금 범위를 넓혀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이 행정절차론에는 시간 투자는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다만 제가 이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절차론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투자한 만큼 점수를 가져가기엔 정말 좋은 과목입니다. 절차법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가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약술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브리타라고 그러죠. 세 문제 중에 한두 문제 정도는 브리타가 나올 수 있지만 그러니까 전혀 예측하지 못한 문제죠. 너무 구석에 있는 문제. 그래도 두 문제 정도는 반드시 예측하고 저희가 준비했던 문제가 나옵니다. 그 말은 결론적으로 4개 중에 3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쓸 수 있는 게 되는 거고 준비만 잘 하신다면 절대 꽈락이 나오거나 합격점인 60점 미만으로 떨어질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좀 장점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아까 첫 번째 민법 변호사님도 강조를 하셨듯이 키워드와 목차 중요합니다. 저희가 그 조문이나 판례 이런 수많은 분량을 어떻게 다 암기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요령 있게 키워드나 목차 위주로 좀 공부를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절차법 같은 경우에는 판례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례화 시켜가지고 그대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판례를 좀 보면 됩니다. 다만 판례 개수가 많지는 않아요. 다 해봤자 한 20, 30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실관을 좀 결합시켜 준비하시면은 충분히 점수를 얻으실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자면은 어쨌든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이 절차론 과목은 약간 횡적으로 넓게 가는 과목이고 깊게 가는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셨느냐, 많이 돌리시고 회독수를 많이 늘리신 만큼 충분히 점수는 올라오실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공부를 충실히 해두시면 나중에 합격 때 효자 과목이 될 겁니다.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교재 활용법 같은 경우에도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기본 소유학집 잘 말씀해 주셨는데 회독수를 늘린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여기 나오는 이 한 단어죠. 단권화. 나중에 시험장에 들고 가실 단 한 권의 교재를 만드시는데 그거는 기본서를 하시든 아니면 요약집을 쓰시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편한 분량으로 만드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만들었을 때 내가 직접 시험장에 쓸 수 있는 분량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욕심을 내시면 절대 안 돼요. 저희 일반적으로 이제 기본서 기준으로 보셨을 때 그 기본서에 나와 있는 수많은 내용들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풍부한 내용일 뿐이고 실제 시험장 들고 와 쓰실 것들은 기본서 내용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한 페이지 있다면은 거기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밑줄을 치신다 그러면은 밑줄이 다 쳐져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정도요? 한 3분의 1, 4분의 1, 이 정도 쳐 있어야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줄여서 가시는 거고요. 나와 있는 것처럼 쓸 수 있는 분량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시험은 객관식이 아닙니다. 2차는 지금 객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인 뭔가 그게 없어요. 얼마만큼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잘 하시고 잘 쓰시냐에 따라서 당락이 갈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저희 심화학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전체 커리큘럼은 제가 이렇게 잡아놨고요. 일단
기본 이론을 저희가 뭐 건너왔기 때문에 기본 이론에서 좀 다뤘던 것들 중에 전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에 필요한 키워드 중심의 핵심 사항이라든지 주요 판례는 좀 추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이제 심화 과정을 통해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단권화 과정이 완성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오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 단권화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뒤에 이어지는 모의고사 때 실전 연습을 하실 때 백지 상태에서 들어가셨자 모의고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본 내용이 전제가 안 돼 있다면 모의고사 응시하시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들어가실 수 있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할 겁니다. 그리고 단문, 모의시험 미리미리 연습을 하면서 좀 이렇게 쓰시는 것도 좀 익숙해질 수 있게 좀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라만 주신다면은 충분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얼마나 이 과목은 많은 분들께서 되게 이제 그 행정절차를 처음 보셨을 때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게 뭐 이해가 안 된다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부담이 된다 그런 겁니다. 부담된다는 거는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가져갈 수가 있어요. 실제 내용 자체도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이론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하시고 잘 진행해 주시면은 나중에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자,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좀 가볍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저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은 저는 감사합니다.